네, 우리 집 주치의를 만나보는 시간 닥터플러스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만나볼 주치의는 안과 전문의 노현석 원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과 전문의 노현석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함께 할까요? 네, 일반적인 렌즈와 달리 잘 때 착용하는 렌즈가 있습니다. 네, 바로 드림 렌즈인데요. 일반 렌즈와는 다른 특수한 디자인의 컨택트 렌즈를 착용해서 각막의 형태를 변화시켜 네. 시력 교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아, 오늘은 이 꿈의 렌즈라고도 불리는 드림 렌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꿈의 렌즈요. 네, 아, 잘 때 알겠습니다. 착용해서 꿈의 렌즈라고 불립니다. 아, 그렇군요. 자, 아마 드림 렌즈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시력 교정 방법은 뭐 안경이나 렌즈가 있겠고 수술로는 라식과 라섹도 있는데요. 드림 렌즈라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 오늘의 시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드림 렌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착용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드림 렌즈의 명칭 자체를 살펴보면 올소 케라톨로지 렌즈, 네. 줄여서 OK 렌즈라고 합니다. 오케이요? 네, 우리말로 옮기면은 각막 굴절 교정 렌즈가 되고요. 네. 렌즈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도수만큼 네네. 각막의 중심부를 눌러줌으로써 근시, 난시 이런 것들이 교정이 돼서 시술이 완료되면 라식, 라섹 같은 레이저를 이용한 각막 교정 수술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요? 네. 그럼 이 드림 렌즈는 아까 그 꿈을 접하는 렌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네. 매일 밤 착용을 해야 되는 걸까요? 네, 보통은 매일 착용이 필요합니다. 네.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 건너 착용하기도 하지만 네. 우리가 휴대폰을 밤에 충전해서 낮에 사용하듯이 음. 밤에 드림 렌즈로 충전을 해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렌즈를 착용하고 네. 낮에 그걸로 본다고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기도 합니다. 휴대폰처럼 밤에 충전하고 낮에 사용하면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이 드림 렌즈는 그러면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을지 궁금해요. 연령대는 전혀 상관이 없을까요? 네, 뭐 각막에 비롯한 특별한 안과 질환이 없으면 네.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데요. 네. 너무 이제 어린 나이보다는 보통 한 만 6, 7세 이후에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네네. 물론 성인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6, 7세 이후부터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것처럼 어떤 경우에 더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궁금해요. 기본적으로는 사실 각막 모양과 특성에 따라서 네. 잘 되는 눈이 있고 잘 안 되는 눈이 있는데 근시 난시 정도로 봤을 때는 중등도 이하의 근시 난시인 경우에 효과가 더 좋습니다. 뭐 렌즈 디자인이나 이런 기술이 발달돼서 이미 재작년부터 네. 고도근시나 난시가 심한 경우에도 드림 렌즈가 가능해졌고요. 네. 효과도 상당히 좋은 편인데 네. 근시 난시가 적은 경우보다는 상대적으로는 지속 시간이나 효과 면에서 좀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간에 눈이 좀 좋은 사람이 해야 더 효과를 더 크게 보겠네요. 그렇죠.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리고 아까 그 6, 7세 어린이 이후부터 하는 게 좋다라고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연관지어 봤을 때, 보통 성장기나 청소년 아이들은 근시로 인해서 시력이 점점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드림 렌즈 사용해도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어, 그 때문에 드림 렌즈가 가장 권장되는 경우가 바로 성장하면서 네. 말씀 주셨듯이 근시 진행을 하는 청소년들입니다. 네네. 드림 렌즈 착용이 근시 진행을 늦춰주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에서 가장 많은 굴절 이상이 근시인데 네. 근시는 말씀드렸듯이 성장하면서 대부분 진행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음, 이 성장기 동안에 드림 렌즈를 꾸준히 착용을 해주면 아무래도 근시 진행 억제 효과가 있어서 특히 근시가 계속 진행이 되면 고도 근시가 될 수 있는데 네. 고도 근시 자체는 일단 보이지 않는 불편이 가장 크지만 네. 고도 근시 자체가 이제 뭐 녹내장이라든가 망막에 여러 이제 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어서 이 때문에 아무래도 고도근시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 유리할 수 있고요. 고도근시 자체는 한번 생겨버리면 네. 다시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이제 성장기에 드림 렌즈 착용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왜 이걸 몰랐을까요? 진작 착용을 했어야 됐는데. 근데 이 드림 렌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시력 교정술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이거와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유리한지, 왜 드림 렌즈를 선택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뭐 가장 대표적인 시력 교정 수술은 뭐 라식, 라섹과 같은 레이저 교정 수술인데 네. 이미 뭐 30여 년 이상 된 오랜 역사를 가진 뭐 검증된 수술이죠. 하지만 모든 수술이 그렇듯이 수술 자체는
뭐 부작용이나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또 뭐 심각한 건 아니지만 안구 건조증이나 야간의 빛번짐, 각막에 경미한 혼탁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극단적인 예로는 각막 확장증, 네. 각막의 모양이 망가지는 이런 심각한 부작용도 아주 드물게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드림 렌즈는 뭐 이런 위험에서는 자유롭기 때문에 뭐 레이저 수술, 라식 라섹에 좀 부작용이 우려가 되거나 네. 수술 자체를 두려워하는 분들 음. 또는 라식 라섹이 불가능한 뭐 아. 이런 경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드림 렌즈는 렌즈잖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맞추는지 더 궁금한데 우리가 일반적인 콘택트 렌즈를 맞출 때랑 같다라고 보시면 될까요? 뭐 기본적으로는 하드 렌즈 맞추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저희가 안과에서 보는 세극등 현미경을 통해서 각막, 결막을 포함한 눈의 전반적인 상태를 확인하고요. 시력 검사랑 굴절 검사를 통해서 근시, 난시 정도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고 음. 각막 지형도 등 각막에 대한 좀 더 정밀한 검사를 시행을 합니다. 음. 그리고 뭐 우리 모두 얼굴 생긴 게 다르듯이 네. 각막도 모양, 두께, 곡률 이런 것들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각막 정밀 검사 결과와 앞서 말씀드린 근시, 난시 정도를 고려해서 네. 눈에 가장 적합한 렌즈를 찾는 과정인데요. 뭐 기본적으로는 눈에 적합한 곡률과 도수를 가진 시험 착용 렌즈를 먼저 껴보고 세극등으로 한번 다시 확인해보고 최종적으로는 가장 눈에 적합한 렌즈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하드 렌즈 맞추는 방법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이게 그래도 어쨌든 시력 교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왠지 디자인은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네. 다를까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일반 렌즈와는 다른 네. 특수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일반적인 렌즈와 모양과 완전히 다른 역기하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서 네. 역기하 렌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이건 이제 드림 렌즈 착용 후에 플루레신이라는 형광색 염색약으로 염색을 한 후에 네. 세극등 현미경으로 보면 이제 사진과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네네. 이 검사를 통해서 렌즈가 어떠한지 상태를 판단하게 됩니다. 음. 가운데 검게 동그란 부분이 각막이 평평하게 눌리는 부분이고 네. 그 주변에 둥글게 형광색으로 진한 띠처럼 보이는 부분이 중심부에서 밀려난 각막과 눈물이 모여 있는 곳이 됩니다. 그 바깥쪽에 또 검게 둥글게 둘러싼 부분은 렌즈가 각막 중심부를 잘 눌러주도록 렌즈의 중심을 잡아주는 부분입니다. 네네. 이 모든 부분이 조화롭게 작용을 해서 근본적으로 각막 중심 부분을 평평하게 만들고 그걸로 인해서 근시, 난시가 교정이 되는 것이죠. 사진을 통해 보니까 굉장히 신기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렌즈가 너무 꽉 조여도 안 될 것 같고 너무 느슨해도 안 되고 그 중심 부분을 잘 눌러줘야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너무 강하게 누르면은 과교정이 돼서 오히려 네네. 시력 교정 효과가 좋지 않고요. 네. 각막 등 뭐 눈에 부담이 될 수 있고 너무 약하게 누르면 시력이 잘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렌즈가 이제 중심부에 잘 위치한다 하더라도 렌즈가 너무 꽉 조여지거나 해서 렌즈 후면부 쪽으로 눈물 순환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될 경우에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사용 방법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잘 때 끼는 렌즈잖아요. 그래서 네. 자기 전에 혹시 지켜야 될 게 있는지 뭐 준비 운동 같은 거라도 해야 될까요? 뭐 특별히 중요한 건 없는데 네네. 기본적으로 렌즈를 끼거나 네. 뺄 때 너무 서두르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네. 일반 하드 렌즈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렌즈를 끼고 나서는 눈 깜빡임 운동, 순목 운동이라는 걸 조금 해주는 것이 좋은데 네. 드림 렌즈도 마찬가지로 이런 순목 운동을 조금 해주고 자는 것이 어, 좋습니다. 눈 깜빡이 운동을 하고 자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렌즈를 꼈을 때는 뭔가 아프거나 이물감이 들면은 식염수 같은 걸 넣잖아요. 네. 근데 이게 드림 렌즈를 착용했을 때도 가능할까 싶어요. 네, 물론 가능하고요. 아, 뭐 그래요? 오히려 권장이 되는 부분입니다. 어. 다만 이 식염수 자체는 네네. 짧은 시간에도 변질이 되거나 네. 오염이 될 수 있어서 가능하면 식염수보다는 인공 눈물의 사용을 더 권장하기는 합니다. 인공 눈물 사용을 하는 게 더 좋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드림 렌즈는 그리고 어쨌든 베이스가 잘 때 끼고 일어나서는 빼는 그런 렌즈인데 네. 이게 참 사람이 수면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착용을 해야 될까요?
아까 충전에 비유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네. 뭐 기본적으로는 충전 시간, 착용 음. 시간에 따라서 효과가 비례해서 생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수면 시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네. 착용하는 것이 권장이 되는데 뭐 근시가 심하지 않거나 이럴 경우에는 착용 시간이 더 짧아도 네. 효과가 좋을 수 있고요. 뭐 심지어는 매일 착용이 아니라 2, 3일에 한 번, 뭐 일주일에 한 번 착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상태에 따라 다 다르겠네요. 네. 그리고 이거는 제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네. 잘 때 자는 동안 렌즈를 끼면 잠이 와요? 불편하지 않을까요? 물론 뭐 렌즈를 안 끼는 것보다는 네. 당연히 불편합니다. 네네. 눈의 입장에서 렌즈는 이물이기 때문에 그니까요. 적응하는데 보통 한두 주 정도는 걸리고요. 네. 근데 드림 렌즈는 이제 밤에 착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렌즈라서 네. 낮에 착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쉽고요. 불편함도 밤에 착용하는 경우가 낮에 착용하는 경우보다 더 적습니다. 낮에 착용하는 렌즈 같은 경우에는 눈을 뜨고 계속 네. 깜빡이면서 우리가 뭘 봐야 하는데 네. 그래서 뭐 바람이나 이물에 네네. 의해서 굉장한 자극을 받고 심지어 빼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드림 렌즈는 잘 때 끼고 자는 것이기 때문에 네. 눈을 감고 있게 되기 때문에 어. 어린 아이들도 대부분 한두 주 지나면 불편 없이 착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마다 수면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네. 혹시 밤 사이에 렌즈를 꼈고 충분히 이렇게 충전이 안 됐을 경우에 마치 우리 휴대폰 배터리가 나중에 방전이 되는 것처럼 다음날 오후나 저녁에는 그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어느 정도까지는 착용 시간에 네. 비례해서 교정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네네. 수면 시간이 짧을 경우에는 음. 아무래도 교정 효과가 좀 떨어지게 됩니다. 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각막이 눌렸던 게 조금씩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도 아침보다는 저녁 늦게나 밤 정도가 되면 시력 교정이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아. 특히나 이제 교정량이 많았던 고도 근시의 경우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면 시간이 좀 부족하거나 근시가 심한 경우에는 낮에 잠깐씩 렌즈를 착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네. 이제 추가적으로 보충을 해주는 거죠. 근데 아. 일반적으로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군요. 이 드림 렌즈 관리 방법도 궁금해요. 이게 혹시 일반적인 렌즈랑 같은 관리법일지 아니면 특별한 게 있을지. 뭐, 네. 네, 일반적으로 하드 렌즈 관리와는 거의 유사합니다. 네네. 렌즈를 빼거나 착용하기 전에는 뭐 반드시 손 깨끗이 씻고 네. 손톱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손상이 되지 않도록 음. 렌즈나 눈의 각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요. 또 좌우 두 개의 렌즈가 바뀌지 않도록 아. 조심해야 되고 렌즈를 착용한 중에는 가능한 눈을 비비지 않아야 됩니다. 아.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렌즈의 세척, 소독, 뭐 네. 보존 과정을 잘 지켜야 되고 착용 중이나 착용하고 나서, 그러니까 빼고 나서 통증이나 충혈이나 눈곱 등 이상 증상이 생기면 일단은 렌즈를 착용을 중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왜 일반적인 렌즈는 사용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드림 렌즈도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세척이나 소독, 보존을 잘하면 그만큼 사용 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어. 뭐 관리하기에 사실 달려 있지만 네. 한 번 맞추면 보통은 2년에서 3년 정도 네. 사용이 가능합니다. 말씀 주신 세척이나 소독, 보존 과정 잘 지키고 특별히 렌즈에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고 이럴 경우에는 잘 때 착용하기 때문에 네. 마모나 뭐 분실될 위험이 낮에 착용하는 렌즈보다는 오히려 적습니다. 실제 제 외래에서 봐도 렌즈가 손상이 되거나 네. 교정 효과가 떨어져서 교체하는 경우보다는 렌즈를 깨뜨리거나 네. 이제 잃어버려서 아. 교체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 렌즈 관리 잘 하고 근시 진행이 잘 멈춰 있는 경우에는 4년 넘게 네. 한 렌즈로 그냥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일단 렌즈 자체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교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관리만 잘 해주시고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뭐 최대 4년까지는 사용할 수가 있겠네요. 네. 네. 그리고 좀 이쯤 돼서 드는 걱정이 어렸을 때 드림 렌즈를 착용을 했는데 만약에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 라식이나 라섹 같은 시력 교정술을 받고 싶을 때 그때 드림 렌즈를 사용한 전적이 있어서 혹시 불가능한 건 아닐까 그런 걱정이 전혀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렌즈 착용의 효과로 각막 중심부는 눌리지만 이 네. 착용을 중단하면 원래대로 회복이 되기 때문에 네. 걱정하시는 뭐 각막이 얇아져서 네네. 라식 라섹 수술이 불가능해질 우려는 전혀 없습니다. 아. 제 외래에서는 오히려 당장 안경을 벗기 위한 목적보다 드림 렌즈로
이제 근시 진행을 최대한 막아서 성장이 끝나고 라식 라섹 수술을 하고 싶어서 네. 드림 렌즈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이미 고도 근시인데 근시가 더 많이 진행을 해서 네. 이제 레이저, 라식 라섹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네. 근시가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니까 드림 렌즈를 통해 최대한 시력을 보존하는 게 좋겠네요. 네. 그렇고 뭐 렌즈를 착용하다가 네. 혹시라도 뭐 부작용도 걱정을 하시는데 부작용이 네. 생길 경우에도 조기에 발견하고 네. 렌즈 착용 중단하고 치료하면 네. 대부분 뭐 라식 라섹 같은 수술을 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작용 얘기를 하시니까 좀 더 자세히 물어볼게요. 네. 어쨌든 이게 민감한 눈에 착용을 하는 렌즈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이 드림 렌즈를 사용하면서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을지 궁금해요. 그렇습니다. 뭐 렌즈로 인한 합병증은 발생이 가능한데 네네. 이제 가장 나쁜 경우가 감염에 의해 생기는 각막염입니다. 아. 뭐 세척 소독이 잘 안 되거나 깨끗하지 못한 손으로 좀 만진다거나 해서 아니면 자꾸 비빌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제 감염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기본적인 렌즈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렌즈를 끼거나 뺄 때 너무 서두르거나 네. 뭐 렌즈가 심지어 빠져 있는데 모르고 계속 뺀다고 눈을 건드리거나 뭐 이런 경우로 각막에 상처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정도 조심해 주시면 크게 문제는 없고요. 네. 이것 자체도 드림 렌즈도 소재는 하드 렌즈와 유사하기 때문에 이제 아. 렌즈랑 각막 사이에 뭐 네네. 이물이 들어가지 않도록은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네. 뭐 이 자체는 검증이 된 안전한 소재지만 뭐 아무리 좋은 소재로 만들어도 눈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알러지 반응이 드물게 생기는 경우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양한 뭐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는 있긴 하네요. 네. 네, 그만큼 좀 소독에 신경을 써주시고 눈에는 절대 손을 대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드림 렌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드림 렌즈의 장단점이 어떤 게 있는지 딱 정리를 좀 해주세요. 네. 뭐 가장 기본적인 장점은 우리가 안경을 쓰지 않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뭐 이 렌즈 자체는 산소 투과성이 높아서 잘 때 착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미국 FDA에서도 뭐 10여 년도 넘게 전에 이미 승인을 받은 안전한 렌즈이고요. 네. 이제 착용을 중단하면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면에서 이제 음. 가장 안정성이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성장기 어린이들의 경우에 네. 우리의 안구 장축, 안구의 전후 길이의 성장을 억제해서 근시 진행이 좀 억제가 된다는 건 이미 많은 논문들에서 발표가 된 바가 있어서 이 목적 때문에 청소년기에 특히 좋은 점이 있을 수 있고요. 단점은 아무래도 렌즈 비용이 좀 많이 비싸다는 겁니다. 일반 그래요? 하드 렌즈에 비해서는. 예, 그렇고 각막에 특별한 질환이 있거나 네. 아까 앞서 말씀드린 눈에 특별한 알러지 질환이 심하다던가 할 경우에는 렌즈 이 시술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 뭐 단점이라면 단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안경을 벗고 싶긴 한데 시력 교정술이 아직은 두렵거나 또는 너무 심해 살 수 없는 경우 드림 렌즈가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닥터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